그러니까 이제 120만 안에도 굉장히 그 뭐랄까 차등이 크죠. 그 안에도 연봉이 1억이 넘고 임기가 정년이 연장되는 걸 논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들어와는 있지만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동지들까지 아주 천차만별해. 이게 한 조직이 가능해? 할 정도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노총에 들어와 있는 동지들은 갖고 있는 거를 좀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 시기에 있다라고 보고, 이제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노총을 치고 있지만은 저는 뭐 민주노총 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불안정 비정규직 동지들을 먼저 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120만과 1,500만이 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뚜렷한 상은 없는데 그동안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소속은 안 돼 있어도 예를 들면 권유하다라든지 많은 동지들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불안정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연결망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번 천일의 격변식에 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민주노총 자체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여기도 그 회원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전국결집이라든지 이런 그 민주노총이 아닌 단위의 어떤 노동 단위들이 엮여 있는 그런 단위들이 분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 그동안 권유하다 등등해서 그 쌓아놓은 역량이 투쟁 과정 속에서 맞물리려면은 뭔가 중간자적인 매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대표 나온 것이 여러모로 저도 여러 고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일을 천일간 열심히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의 그 외도가 돼서 어쨌든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어쨌든 뭐 올해 늘 그랬습니다만 다양한 사회적 위기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그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 그러니까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어떤 단결과 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좀 남아있는 답답함은 사실 한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12년을 싸웠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있지만 이 정세적 격변기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드러나는 양상들은 너무나 제각각이었고 그것을 하나의 요구로 묶거나 내지는 비정규직이 탄압받을 때 조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가능하지 않고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 우리가 너무나 목도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사실은 오히려 그래서 조금 다소 늦더라도 당이 구체적인 어떤 삶의 요구와 자기 요구를 갖고 이 당이 새로운 운동의 요구들을 좀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얘기 중에 권유하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위원장 선거를 했죠. 노동당 부대표 출신의 정유호 동지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셨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네, 다음은 그 전원배 동지 차례입니다. 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서로 주고받는 질문은 사전에 공유가 안 됐어요. 저도 무슨 질문이 나올지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그 이백윤 후보님이 요번에 이제 그 99%를 위한 사회주의라는 용어, 제가 천일의 격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백윤 후보님은 99%를 위한 사회주의를 이제 그냥 일반화된 사회주의라는 건 추상적이니까 되게 좋은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연이은 과정에서 이제 그 국가 책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가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사회복지제도, 삼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냐,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변화냐, 이런 것들이 어떤 갈래가 지어지는데, 지금의 구호와 제가 유세를 다니면서 계속 듣고 있지만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연맹에서 얘기하는, 연맹은 이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노동조합의 한계 속에서 그런 구호가 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조직으로서 그리고 사회주의를 내거는 노동당이 명료하게 얘기한다면 노동자 국가 건설과 그에 따른 어떤 공동체적인 소유, 이런 방향이 아닌, 그걸 명료하게 전제하지 않는 국가 책임이라는 부분, 신자유주의가 이제 국가가 시장에 다 맡겨놨다고 할 때 신자유주의가 지금 사실상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다 끝난 상태인데, 그래서 나온 구호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회주의가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계속 강화하면 언젠간 사회주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너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게 빼앗긴 국가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주의가 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99%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큰 기치 아래 사회를 공공적으로 재편하고 그 재편의 내용 중에 하나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신자유주의가 이제 뭐죠? 이 사회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사인에게 이것을 전가했던, 그리고 그 사인이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이 공적 기능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만들었던 과정이 사실은 저는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민중적 투쟁으로까지는 발전하고 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스, 물, 그다음에 뭐 교통, 그리고 뭐 보육, 육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공적 기능이 담당했던 것을 시장에게 맡겨졌던 것, 그것을 다시 공공이 그것을 다시 소유하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소유하고, 그것이 각자 국민 개개인들의 삶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공공운수노조의 사회공공성 강화라고 제기하면서 핵심적인 많은 내용들이, 저는 사실 그것이 싱크로율로 따지면 저는 우리의 강령과 우리의 내용과 한 90% 이상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우리 당이 혼자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공공운수노조와 같이 이렇게 대안적 고민을 하는 이런 노동조합과 더 많은 목소리들을 함께 저는 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동자 국가 건설 맞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국가는 부르주아 국가가 일종의 노동자가 권력을 소유하지 않고 이 부르주아 국가의 어떤 기능이 순기능적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적으로 사회주의를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공동체적 가치에 어떤 점이 부합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 국가를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저는 물론 아주 많은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냐, 가장 앞세워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지점인데, 제가 이제 2008년 월 스트리트발 금융위기 때 세계 언론과 한국 언론에서 자본주의 종말이 얘기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큐파이 이제 그 월스트리트 과정에서 99% 사회주의도 그 당시에 구호가 현장에서 나온 거죠. 그런 면에서 한 시대가 턴을 한 건 사실이고 변화를 한 건 사실이고, 근데 거기에 사회주의라면 가속력을 붙여야지 그거를 따라가는 듯한 고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명백히
노동자 국가를 분명히 전제하면서 그 속에서 사회 변화를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차를 떼고 포를 떼고서 장기를 둘 수 없는 거다. 근데 지금 논의되는 형형색색의 사회주의는 대부분이 차와 포가 빠졌고, 그 이유는 소련의 붕괴, 러시아 혁명의 실패가 국유화, 그다음에 노동자 국가, 이런 실패 속에서 왔다라는 평가 내지는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그 부분을 피해가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당내에서 이 문제가, 오늘은 선거 기간이라 선거가 갖는 모호함이 있잖아요. 뭔가 저 득표 전략 아니야? 이런 의심도 받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토론이 당내에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